부동산 대책의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양도세 강화입니다.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던 양도세 중과를 다시 꺼내든 정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벌써부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레 정책 시행 여부조차 미지수란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사항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양도세 강화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단기적인 투자 급락이라든가 가격 하락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출을 끼고 하는 단기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가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기존에 이제 양도세율의 10%가 가산이 되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의 가산이라는 비율에 의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엔 매도 물건으로 나와서 단기 급등은 어쩔 수 없는 상향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 시점을 얘기를 할 때 오늘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양도세 부과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고 대출 규제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약간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세법을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4월까지 뭐 그런 조정 기간은 또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네, 현재 뭐 지금 막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지금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제도 시점인데요. 네.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일부는 바로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고 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좀 늦게 적용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차별점을 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세 부분은 세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국회 입법 예고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정책을 더 보완을 하겠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제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야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고 또 특히 이제 6.19 대책 이후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의 어떤 정책 시력성을 가지고 한 번쯤은 더 조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시장 반응에 의해서 아무래도 시간을 좀 더 주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득세법이야 단계적인 과정을 밟으면 해결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요. 사실 이번 방안은 엇갈린 정치권 반응을 어떻게 규합할까 이 문제도 좀 시급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참여정부에서 나왔던 정책들을 뭐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이미 실패했던 정책들이고 오히려 수정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거의 10년째 초저 금리가 시작이 되었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임대 수요를 통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는 세력들이 계속 내재가 되어 있고 여유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유동화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대책은 오히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반응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책은 또 다른 잠시적인 일시적인 그 하락 효과는 있겠지만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정치 입장에서는 큰 규제나 어떤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제도적인 근본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겠죠. 네. 한편 시장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문점을 내비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방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한 제재가 있었는데 결국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좀 겉돌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라든가 대출을 통해서 어떤 단기 투자를 노렸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좀 문제가 될 거고 대부분 여유 자금이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정부가 잡고 싶어하는 이제 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생각을 놓고 봤었을 때는 크게 기간상으로 어차피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라는 부분은 3년 이상 특히 이제 4년에서 5년까지 더 장기 보유를 한다거나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어떤 감면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을 또 적용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아울러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한번 간과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장에 이미 팽배되어 있는 유동자금과 저금리 정책 자체에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정책에서 빠져 있는 공급 부분에 대한 문제성입니다.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규제를 하다 보면 재건축지대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또 수요층은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급 대비가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연결될 거라는 거죠. 네, 그게 좀 우려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권 또한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로 포장되긴 했습니다만 중점만 따져보면 조이고 옥죄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거론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죄다 보면은 결국에 2014년에 이런 어떻게 보면 규제들을 풀어줬다라고 했던 게 주택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옥죄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갖고 오는 경제적인 침체가 결국엔 전체적인 매수 침체까지 연결되어지고 이미 대출을 일으켰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자금이 오히려 묶이게 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는 좀 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잡으려고 했던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라든가 어떻게 보면 서민층에 더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반등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하고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상황들이 1, 2인 가구 주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비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된 거에 반기가 돼서 오히려 나홀로 가구들이 증가되면서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임대 수요층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공급 부분들을 대체를 해주지 않은 이상은 특히 이제 고령화에 따른 그 임대 수요에 대한 어떤 그 계층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회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눈 양도세 강화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 파리 종합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효과는 있을런지.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저희가 궁금해하는 게 네. 양도세 중과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단기 세력이라든가 일반 단순 투자 계층 같은 경우에는 금매도라든가 시세의 좀 흐름에 따라가겠지만 결국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당분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단기라는 것들이 보통 우리나라가 기준을 했을 때 전세 가격 기준을 놓고 보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 차까지 시간들이 기다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장 안에서 또 한 번의 흐름이 변화가 될 거라 보여지고 특히 이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의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인기 지역에 대해서는 예전의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도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또 유지되고 보유가 될 거라는 시장 인식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